저번에 가지고 오신 첨보하고 대시전자 와 흐름이 좋던데 저 못 샀어요. 이번에 또 그거에 맞먹는 좋은 종목을 갖고 오셨다면서요? 아, 네. 첨보 왠지 못 사셨을 것 같아서 대주전자재료도 못 사셨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왔는데 관심 가지고 한번 사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구리 아시죠? 구리가 역대 최고가를 갔다가 조금 빠졌는데 여전히 구리를 포함해 이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근데 재밌어요. 구리를 전기로 지져가지고 얇게 펴서 이 박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동박이라고 하는데 이 동박 업체예요. 그러니까 동박은 깔끔해요. SKC 지난번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소개드렸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SKC,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3개인데 여기서 순수하게 동박만 하는 데는 일진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박이 시장이 좋으면 가장 좀 수혜를 받을 회사가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보고 있고요. SKC는 화학이랑 섞여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IT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순수 동박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좋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사실 작년에 제가 썼던 책 돈이 된다 주식 투자에 보면 소개가 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3조가 좀 안 됐는데 7월 달에 근데 지금 6조가 넘으니까 그때 이후로도 한 1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때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았는데 그래서 6조대인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국민연금 일단 5.9%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구리를 전기로 지져서 얇게 피는 이 동박을 생산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에 진출했어요. 그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다는 의미는 말레이시아가 특이하게 이 전력비가 가장 싸대요. 근데 구리를 지져서 얇게 피는 데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박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전력비가 엄청 싸가지고 말레이시아가 가장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줄이니까 일반 국내 공장에서 하는 것보다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 익산 공장도 있어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지금 그 마진율도 좋은데 물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 부분 부진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다른 2차 전지주 날아갈 때 엄청 부진했어요. 근데 최근에 3분기에 이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말레이시아랑 익산 공장 합쳐서 평균 가동률이 95%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거의 풀캐파로 엄청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전력비가 가장 싼 말레이시아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SKC도 이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 이제 하반기에 진출해서 근데 늦었죠.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좀 늦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글로벌 매출로는 SK 넥실리스가 1등이에요. 1등이고 중국 업체가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 4등이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근데 이 판매 말고 캐파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캐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1등이고 글로벌 판매는 SK 넥실리스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중국 2, 3등 업체는 충분히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저가에 싸게 해서 저가의 그 동박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CATL 이 배터리 업체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를 선호해요. 왜냐? 중국은 이 구리를 이렇게 구리를 전기로 지져서 얇게 피는 이 아주 얇고 면적이 넓고 긴 그러니까 고품질의 동박을 원해요. 그래서 CATL도 당연히 일진 머티리얼즈 거를 갖다 쓰는 거고 그래서 고품질의 동박은 여전히 일진 머티리얼즈가 SKC랑 솔루스 첨단 소재는 후발 업체고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고품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을 치면 플래그십 모델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강하고 플래그십 모델을 더 많이 요구해요. 왜냐면 프리미엄 전기차에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마진도 더 좋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중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 기준으로 2, 3등 업체는 아직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 대비
기술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품질은 중국 로컬 업체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리를 사오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걸 원재료 가격을 판가에 전이해야 되는데 이 화학 제품이랑 똑같아요.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는데 3개월의 시차가 걸려요. 근데 이 구리 판가가 올라간 거를 이제 앞으로 반영을 하겠죠. 지금 뭐 9,500불, 9,565불 막 이런데 구리 원재료 가격을 동박 판매 가격에 전이를 하면 스프레드 마진 차이가 생겨서 마진은 더 좋아지겠죠. 말레이시아 공장 풀캐파 지금 95% 가동률로 잘 돌아가는데 원재료 가격을 판가에 전이하는 스프레드 효과도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불안정한 이 물류 뭐 컨테이너 운임 상승 이런 부분은 물론 비용을 깎아먹는 구조긴 한데 상당 부분 이제 하반기에는 물류비라든지 운임비, 뭐 운반비 이런 거는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말레이시아 이제 2공장 가동 증가하면 풀캐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경쟁업체긴 한데 아주 좋은 뉴스는 SKC가 산업은행한테 1조 5천억까지 조달을 받았어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 육성화라고 받았는데 그만큼 2차전지 소재 시장을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장점은 이 동박업체 중에 유일하게 퓨어, 순수한 동박업체라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또 반대예요. 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최근에 많이 팔았고 기관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중국 CATL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1, 2 업체가 계속 그 저가의 품질 그리고 뭐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한 고품질의 고가의 이 동박은 계속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 부분 글로벌 시장을 계속 선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SKC가 말레이시아 공장 그게 실제 매출로 반영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법인의 그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지냐 그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박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C도 지금 그 유럽하고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캐파를 증설할 계획이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말레이시아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지금 유럽에 지금 그 미국은 아직 픽스는 안 됐고요. 유럽에는 이미 증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상당히 SKC나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 SKC하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경쟁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조만간 미국 쪽에서 아마 증설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뭐 그 삼성 SDI, 그 다음에 중국 업체,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골고루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처도 다변화되어 있고, 말레이시아 생산 캐파가 풀 캐파로 되면서 이익률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 판가 상승분도 이제 당연히 그 판가 상승분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유일하게 3분기에 조금 영업이익이 나빴던 부분은 이 자회사 건설 자재 부분에서 원가 부담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이 이익을 깎아먹는 건데, 그게 실제 전체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출의 80% 이상 이 동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건설 부분의 원가 부담은 이익률 깎아먹는 요인은 되지만 주요 요인은 아니다. 주 요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앞으로 이 동박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3, 4년 동안은 계속 고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C,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전부 캐파 증설을 다 합쳐도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급 수준이라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아마 빠르게 지금 공장을 더 증설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 자회사의 뭐 자재비, 그러니까 뭐 유리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거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지금 배터리 업계가 뭐 출하량이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그 차량용 반도체를 전기차에 우선 배정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와 캐파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만 해결이 되면 기존 6만 톤에서 최대 지금 10만 톤, 그러니까 2024년까지 꾸준히 6만 톤, 8만 톤, 10만 톤 꾸준히 캐파는 계속 증설될 것이다. 그래서 캐파가 증설되는 한 계속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또 장점은 가장 안정적이에요. 뭐 부채 비율 30% 미만의 이 동박 업체 간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나 SKC보다는 월등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성장 캐파 증설하는 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2021년에 스웨덴 노스볼트하고 10년간 아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스웨덴 노스볼트랑 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이게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동박의 생산 능력 캐파가 줄어들지 않는 한 뭐 초장기 3, 4년의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기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갑자기 이걸 준비할 때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단기간에 뭐 20% 넘게 올라서 지금 산다기보다는 왜냐면 증권사 목표가랑 거의 지금 똑같은 수준이에요. 뭐 증권사 목표가 계류율하고 뭐 4% 수준이라서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증설 계속 모멘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볼게요. 1년 전에 비해서 제가 책 쓸 때 비해서 2배 올랐거든요. 근데 또 내년에 이 6조가 그때도 6조 참 쌌지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SKC보다는 조금 비싸고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는 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동박 퓨어 업체인데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캐파 증설의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MSCI 그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요번에 11월 12일 날 편입이 돼서 아마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임의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매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국민연금이 5.9% 들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여전히 지금 수급이 12.4%대 지분율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성장주는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 분석해드리면 지금 현재 퍼는 약 69배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엄청 비싸요. SKC가 뭐 30배 정도 수준이니까 SKC 2배 정도 수준인데 충분히 동박 퓨어 업체로서 뭐 이 정도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퍼가 계속 떨어져요. 퍼라는 것은 기대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멀티플, 사람들이 얼마의 그 기대값을 주냐, 이 기대값이 올라가면 PER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주당 순이익, 한 주가 벌어들인 이익이 올라가면 PER이 떨어지는 건데,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PER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퍼일 때 60대 후반일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기회고, 2023년에는 40배 미만 35배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계속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는 7천억대, 내년엔 1조, 내후년엔 1조 3천억, 매출 증가율만 30%가 넘어요. 35%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870억대, 그 다음에 1,300억대, 1,900억대, 영업이익도 뭐 40%씩 계속 증가하니까 뭐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올해 이익이 감소해요. 내년에 상당히 좋은데, 근데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그냥 연간으로 줄어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회사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실적 모멘텀이 있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PER은 아까 말씀드린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파는 건데, PER은 69배, 그 다음에 내년에 52배, 내후년에는 37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SKC에 비해서는 다소 고퍼지만 이 동박 퓨어 업체라 치고는 절대 비싼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똑같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제 생산 캐파의 증가율이 오히려 2023년부터 떨어지는데 SKC나 일진머티리얼즈의 생산 캐파는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순간이 또 줄어드는 순간에 또 이 일진머티리얼즈를 갖고 계신 분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첨보 대지전자 재료 일진머티리얼 중에 후루님 마음속에 있는 원픽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개 다 놓칠 수 없고요. 세 개 다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른다면 너무 어렵네요. 굳이 고른다면 아까 일진머티리얼즈도 장점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이 SKC가 강력하게 지금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순수 퓨어 업체는 아니지만 굳이 동박 업체 중에 원픽을 꼽으라면 사실 일진머티리얼즈도 너무 좋은데 SKC가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첨보, 대주전자재료, 일진머티리얼즈 세 종목 중에는 여전히 첨보가 제 마음속에는 1순위고요. 2순위가 역시 일진머티리얼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사실. 난 둘 다. 첨보랑 일진머티리얼즈가 하는 소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첨보랑 일진머티리얼즈는 같이 다 성장을 할 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뭐 테슬라 말고 다른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면 그때는 이제 첨보든 일진머티리얼즈든 성장이 멈추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왔다 갔다 어떤 건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둘 다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둘 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첨보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진머티리얼즈가 더 매력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